안녕하세요. 스마트리더 채널의 제이입니다. 2019년은 삼성이 2010년 6월 갤럭시 S1을 첫 출시한 후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8월 노트9 출시 예상 영상에서 갈수록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한 삼성이 10번째 모델이 출시되는 2019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모델을 출시해 반전을 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S8에서 S9으로 바뀔 때의 혁신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9년은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네트워크 상용화라는 굵직한 이슈의 원년이면서 삼성의 10주년이 겹쳐 다양한 혁신 모델 출시와 함께 제조사 간의 다양한 경쟁 구도 역시 예상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프리미엄 폰에 더 이상의 혁신이 없다는 얘기가 반복되어 왔고 중국의 저가폰 점유율이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2019년은 특히 삼성에 있어서만큼은 회심의 반격을 할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전의 폴더블 스마트폰 예측 영상에 이어 갤럭시 S10 출시와 관련하여 특징, 가격, 출시일, 특히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의 구입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5G 모델의 구매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모델 출시로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공식 발표가 아닌 루머를 종합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출시 전 대부분 루머가 팩트로 이어졌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은 LTE 모델 3가지와 5G 모델 1가지,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먼저 LTE 모델 세 종류를 보면 각 모델의 큰 차이는 화면 크기와 카메라 렌즈 개수입니다. 보급형인 라이트 모델의 경우 5.8인치 화면에 1개의 전면 카메라와 2개의 후면 카메라가 제공될 예정이며 프리미엄 모델 2가지 중 기본형 모델은 5.8인치에 2개의 전면 카메라와 2개의 후면 카메라, 플러스 모델은 6.4인치 화면에 2개의 전면 카메라와 3개의 후면 카메라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형태는 보급형 모델의 경우 평면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며 프리미엄 2개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색상의 경우 보급형 모델은 블랙, 화이트, 옐로우, 그린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그라데이션 색상 옵션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5G 모델입니다. 코드명 비욘드 X라고 불리며 최상급 모델로 화면 크기 6.7인치에 전면 2개, 후면 4개, 총 6개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LG의 V40 모델 출시로 카메라 렌즈 경쟁이 본격화된 것 같은데요. 최근 LG는 16개 카메라 렌즈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메라 렌즈 개수 경쟁과 이를 응용한 다양한 기술 경쟁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S10에 드디어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보급형 모델은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대신 전원 버튼 쪽에 지문인식 센서가 장착된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카메라를 제외하고 체감되는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S10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AP와 모뎀은 삼성의 엑시노스 9820과 엑시노스 5100 모뎀 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150과 스냅드래곤 X50 모뎀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전 폰들은 삼성의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중 지역에 따라 적절히 분배해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의 엑시노스로만 출시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엑시노스 9820은 이전 9810 AP보다 20% 성능 향상에 동일 성능 기준 전력 효율이 40% 개선되었고 특히 AI 연산 속도를 크게 향상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의 경우도 40% 성능 향상에 전력 효율도 3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AP와 메모리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매년 발전하지만 그만큼 앱 사양도 높아지고 2년 지나면 느려지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이 필요한 분들께 큰 의미고 저 같은 일반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기화를 하는 것이 쾌적한 사용을 위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발열과 전력 소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이전 10나노에서 9820은 8나노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메모리의 경우 보급형 모델은 4기가 또는 6기가,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8기가 이상이 탑재될 것 같고 최상위 모델은 12기가 메모리 탑재 루머도 있습니다.
외관적인 큰 특징으로는 베젤의 두께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2017년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출시로 좌우 베젤이 크게 줄었다면 이번에는 상하 베젤이 큰 폭으로 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출된 것으로 생각되는 강화 유리인데요. 상하 베젤까지도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V, 인피니티 O, 뉴 인피니티 4가지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S10에는 이 중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피니티 O 형태의 디스플레이 탑재가 유력해 보입니다. 2017년 애플의 아이폰 X에 처음 적용된 노치 디스플레이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또한 많은 제조사가 노치 디스플레이를 따라하기도 하였는데요. 화면 인치 느리기일 뿐 보시는 것과 같이 빈 공간이 많아 실질적인 화면이 커진 체감은 적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인피니티 O의 경우 카메라 부분만 펀치를 뚫은 형태여서 베젤리스를 통한 실질적인 화면 커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S9의 경우 전면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85.3%였는데 이번 S10의 경우 93.4%까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측대로라면 큰 폭의 발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는 노치 없는 진정한 베젤리스 우연이 가능한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이전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 노트 10 버전에는 카메라까지 디스플레이 뒤에 숨는 완전한 베젤리스 폰이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얼마 전 애플도 새로운 노치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2019년에는 말 많았던 기존의 노치 디자인은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이 탑재될 예정이고 특히 삼성만의 원 UI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One UI. 개인적으로 원 UI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원 UI는 직관성, 몰입성, 특히 한손 조작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시연된 것처럼 터치 메뉴가 상단에서 접근이 쉬운 하단 쪽으로 다수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톡도 손가락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주 메뉴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하였는데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갤럭시 S9, 노트9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원 UI가 지원될 예정이고 아쉽게도 갤럭시 S8, 노트8 이하 사용자는 업데이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출시 가격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의 특징 설명과 달리 노출된 가격 정보가 없어 저희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화면에 보이는 2개 모델은 기존 출시되었던 모델 라인이고 라이트 모델과 5G 모델은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군입니다. 이번만 4가지 형태로 출시될지 앞으로도 계속 보급형과 최상위 모델이 함께 출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 추가된 모델 라인을 참고해서 가격 예측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격에 관해 의견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모델은 70만원 전후 예상되고 프리미엄 기본 모델은 100만원 전후, 플러스 모델은 120만원대 가격을 예상해 봅니다. 5G를 탑재한 최상위 모델의 경우 12기가 메모리에 1테라 저장 용량까지도 예상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적게는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예상해 봅니다. 4가지 형태 각각 메모리 용량 또는 저장 용량별 세분화될 수 있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최초 제품 공개는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3월 8일 또는 3월 15일 출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5G 모델의 경우 내년 3월 말에 5G 통신망이 상용화된다고 하니 아마도 3월 말이나 4월경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입할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특히 5G 모델 구매 가치에 대해 좀 더 세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모델의 가장 기대되는 요소는 매우 향상된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내장형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원 UI, 카메라 렌즈 증가에 따른 카메라 성능입니다. S8에서 S9으로 업그레이드 당시 스테레오 스피커와 카메라 성능 조금 향상이 전부였다면 당시의 변화보다는 큰 변화라는 생각입니다.
업그레이드 타이밍인 분께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렇다고 꼭 사야 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꼭 조언하고 싶은 것은 5G 지원이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내년 5G 서비스는 서울이나 광역시 중에서도 번화가 중심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전국망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에 폰을 어차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사용자 중에 S10을 고려 중일 경우 5G 모델을 꼭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LTE S10 버전보다 10만원 정도 비싸면 구매 가치가 있겠지만 최고 사양에만 5G가 적용되고 예상 가격이 150만원이 넘는다면 비추천입니다. 6개 카메라 지원, 고성능 하드웨어와 6.7인치 대화면이 꼭 필요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할 때 5G 모델을 무리해서 살 이유는 적어 보입니다. 5기가 최대 속도는 20기가고 LTE 최대 속도보다 20배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는 28GHz 주파수 서비스를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3.5GHz 기지국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번에 S10에 탑재될 엑시노스 5100 모뎀 칩은 6GHz 이하만 지원하고 최고 속도도 2기가 정도입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5G 속도는 1GBps 초반대여서 최근의 LTE와도 속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기지국 개수 문제뿐 아니라 3.5GHz 대역은 기존의 주파수 대역과 신호 직진성도 다르고 이 주파수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5G 상용화 시점은 2020년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 이 경우에도 20기가 속도는 거리가 멀고 LTE도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만으로 5G를 사용할 이유는 적어 보입니다. 5G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을 얼만큼 빠르게 다운로드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빠른 응답 속도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실제 가능한 시점이 5G의 진정한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런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28GHz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10만원 정도 차이로 5G 모델 구매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무리해서 최상위 프리미엄 5G 1세대 구매는 비추천이고 LTE 모델 3가지 중 적정 모델 구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예상 기능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듀얼심 기능 지원 모델도 출시된다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기기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해서 홍채 인식 기능이 빠지고 3D 앞면 얼굴 인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화면을 울리는 스피커 기능에 대한 추가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출시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나올 텐데요. 확인되는 대로 댓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이는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